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 5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제롬 브리사르드 주심의 휘슬로 막을 올릴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 RC 랑스와 OGC 니스의 매치업을 데이터로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텍스트 대신 직관적인 숫자와 전술적 흐름에만 집중할 텐데요. 제 분석을 따라오시면서 이 경기의 숨은 맥락을 함께 짚어보시죠. 보통 이런 분석에서는 결론을 맨 마지막에 두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시작부터 결론을 내고 가겠습니다. 저희 퀀트 알고리즘이 1만 번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랑스가 정규 시간 내에 승리할 확률이 무려 7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간 무승부로 끝날 확률은 19%였죠.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결과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고 도대체 왜 이런 숫자가 도출되었는지 역추적해보는 게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 그럼 이 확률들이 어떤 스코어 시나리오로 연결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랑스의 2대0 승리입니다. 니스의 핵심 수비 자원들이 결장하는 데다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니스가 극심하게 부상을 기피하면서 후반전에 수비 블록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림이죠. 반면에 1대1 무승부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니스의 엘리 와히 선수가 날카로운 롱카운터 어택 단 한 번으로 득점을 훔쳐내고 예반 디우프 골키퍼가 말도 안 되는 선방쇼를 펼치면서 경기를 기어코 연장전으로 끌고 가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 시나리오들을 현실로 만들 전술적 키플레이어들을 한 명씩 만나볼까요? 랑스 공격의 첫 번째 퍼즐, 바로 알랑 생막시멘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인 그는 좌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역동적인 컷인 플레이의 장인입니다.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진에 끊임없이 균열을 일으키고 하프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타격하죠. 랑스 전술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변수 창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우측 플레이메이커 플로리앙 토뱅입니다. 토뱅은 단순히 공을 예쁘게 차는 선수가 아니에요. 랑스가 공격으로 전환할 때 그 시작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떠먹여주는 말 그대로 찬스 메이킹을 전담하는 선수입니다. 세 번째 선수는 최전방에 버티고 있는 타겟맨 오드손 에두아르입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 묵직하게 공을 소유하고 수비수들과 싸워주면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잖아요. 랑스의 최종 득점 전환율, 즉 컨버전 레이트를 책임지는 확실한 피니셔입니다. 이제 이에 맞서는 니스의 생존을 책임질 3명의 선수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플레이어는 예반 디오프 골키퍼입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선방, 기대치, 그러니까 PSXG,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죠. 니스가 수비적인 로우 블록 전술을 쓰면서도 버틸 수 있는 건 든든한 최종 보루인 디오프가 골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나단 클로스입니다. 니스의 5백 시스템에서 우측 윙백을 맡고 있는데요. 수비 라인에 서 있긴 하지만 니스가 역습을 시작할 때 전방을 향해 롱볼과 크로스를 단번에 뿌려주는 1차 유통망 역할을 합니다. 니스의 역습은 사실상 클로스의 발끝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대망의 여섯 번째 선수, 바로 그 역습의 마침표를 찍는 엘리 와히입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와히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과 개인 기량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고효율 역습의 스페셜리스트죠. 앞서 제가 1대1 무승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와히의 치명적인 스프린트 한 번이 바로 그 시나리오를 가동시키는 방아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가 짜릿해지는 숫자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5경기의 공격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하나씩 차분히 뜯어보죠. 랑스는 경기당 1.48의 기대 득점, 즉 XG를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실제 득점은 1.80이었습니다. 기대치보다 플러스 0.32골을 더 넣었다는 뜻, 이른바 엄청난 아웃퍼폼입니다. 박스 안 터치 횟수도 28.4회나 되죠.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반면 니스는 상황이 꽤 심각합니다. 공격 구조 자체가 붕괴된 모습인데요. 기대 득점은 1.23이지만 실제 득점은 1.00에 그쳤습니다. 마이너스 0.23의 언더퍼폼이죠. 게다가 박스 안 터치 횟수는 14.2회로 랑스의 딱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비는 어떨까요?
랑스는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공격적인 전술을 쓰다 보니 실점 기대치인 XGA가 1.45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6골을 내주고 있습니다.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칠 클린시트 확률도 20%로 상당히 낮아요. 뒷공간 역습에 꽤 취약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니스는 여기서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점 기대치는 1.31인데 디오프 골키퍼가 말 그대로 초인적인 선방쇼를 펼쳐준 덕분에 실제 실점은 0.80골에 불과합니다. 선방 기대치를 플러스 0.51이나 웃돌고 있고 클린시트 확률은 무려 40%에 달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지표 차이가 왜 나오는지 전술 역학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랑스는 공격형 백스리 기반의 3-4-2-1 포메이션으로 강한 하이프레싱을 구사합니다. 경기 시간의 62%에서 68% 정도 공을 소유하면서 주도권을 쥐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패스 성공률은 리그 최상위권인 84.2%에 육박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니스는 3-5-2나 3-4-1-2 형태의 수비형 배고, 즉 단단한 로우 블럭을 세우죠. 점유율은 32%에서 38% 정도로 과감하게 내어주고 빌드업도 롱볼 위주라 패스 성공률은 69.5%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랑스가 당연히 이기겠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최근 8번의 맞대결 성적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랑스 기준으로 단 1승, 그리고 3무 4패입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랑스지만 이상하게도 니스만 만나면 고전합니다. 통계적으로 니스는 랑스의 완벽한, 절대적, 천적인 셈이죠. 이 천적 관계가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바로 이 전술적 상성계수가 답을 줍니다. 니스가 로우 블록으로 웅크리고 있다가 역습으로 치고 나갈 때의 성공률이 무려 78%입니다. 반면 랑스는 신나게 공격을 하다가 수비로 전환할 때 뒷공간을 놓치라는 빈도가 82%나 됩니다. 랑스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니스의 전술이 너무나도 소름 돋게 완벽히 파고드는 구조인 거죠.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2026년 5월 2일 경기도 1대1 무승부로 끝났었죠. 당시 지표를 보면 이 상성이 더 뚜렷해집니다. 니스가 점유율은 완전히 내줬지만 만들어낸 찬스의 질을 뜻하는 기대 득점, 즉 XG에서는 니스가 1.48로 오히려 1.06을 기록한 랑스보다 우위였습니다. 공을 적게 갖고도 더 치명적인 공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승전에는 이 상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엄청난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상 결장자 데이터인데요. 랑스부터 볼까요? 중앙 수비수 삼선 바이두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 전환 리스크가 20%나 상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전 골키퍼 레지스 구르투너 역시 햄스트링으로 결장해 로뱅 리세르가 골문을 지켜야 하고요. 조나단 그라디마저 하테부 골절을 당하면서 랑스의 수비 뎁스 자체가 지금 매우 얇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니스가 입은 타격은 랑스보다 훨씬 더 뼈아픕니다. 니스의 핵심 수비 코어인 유수프 은다이시미에가 근육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원 필터링과 박스한 실점 억제력이 단숨에 15%나 증발해버렸죠. 설상가상으로 모이지 본비토까지 하트브 골절로 시즌 아웃되면서 니스의 생명줄인 파이브백의 깊이와 공중볼 경합 능력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은다이시미에의 결장, 이건 이번 승부를 가를 가장 치명적인 기술적 단서입니다. 전술적인 누수도 문제지만 경기장 밖의 거시적 환경 요인들도 승부의 추를 아주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랑스는 사실상 홈어드밴티지나 다름없는 75% 이상의 관중석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창단 120주년을 맞아 첫 컵대회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열망으로 동기부여가 100% 꽉 차 있죠. 이미 리그 2위도 확정지어서 잃을 게 없습니다. 반면 니스는 팬들의 보이콧과 티켓 재판매로 관중 점유율이 25%도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리그 생존이 최우선 목표이다 보니 솔직히 이 컵대회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 수치는 20% 미만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동기부여의 차이는 선수들의 인지적 부조화 수치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랑스 선수들은 이 수치가 5%에 불과합니다. 결승전에서 뼈가 부서져라 피지컬 경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니스는 무려 90%를 넘깁니다. 결승전을 치르고 불과 4일 뒤에 구단의 운명이 걸린 생테에티엔과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거든요.
당연히 선수들 머릿속에는 다치면 안 된다는 부상 방지 심리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00% 전력으로 거칠게 맞붙기 힘든 심리 상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팀 내부의 안정도 지표입니다. 랑스는 피에르 사조 감독의 탄탄한 리더십 아래 안정도 100이라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결속된 상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니스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보드진 내부의 치열한 파벌 싸움에 홈 관중 폭동 사태의 후유증까지 겹치면서 내부 안정도가 0에 가까운 괴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숫자들이 겹겹이 교차하며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 팀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다른 한 팀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촘촘한 통계와 전술적 상성의 숫자들이 다가오는 5월 23일 실제 그라운드 위에서 어떤 예술적인 플레이로 구현될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이 데이터들을 기억하시면서 경기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슈퍼탱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분석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